이번 시간에는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 9빌딩 블록스의 핵심 요소인 비용 구조에 대해서 학습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여러분은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 9빌딩 블록스의 핵심 요소인 비용 구조에 대해 설명할 수 있습니다. 네,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비즈니스 모델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는데요. 이 9가지의 주요한 요소들을 살펴보고 왔고, 이 9가지의 요소들 중에서 뭐니 해도 마지막 요소라고 할 수 있는 이 활동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여러 비용의 구조들, 그러니까 무언가 활동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비용을 수반하는 하나의 이렇게 연관관계를 맺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에 있어서의 비용 구조에 대한 부분을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은 고객, 그리고 그 고객에게 우리가 제안하는 가치, 그리고 전달 채널, 그 채널을 통해서 확보한 고객들을 지속적으로 단골로 만들기 위한 고객 관계 관리, 그를 통해서 창출되어지는 수익의 흐름들, 그리고 이러한 전략을 수행하기 위한 핵심 자원, 그리고 그 자원을 활용해서 수반되는 여러 가지 활동들, 핵심 활동들,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지 못한 자원들을 협력 파트너십을 구축해서 뭔가 협업할 수 있는 그러한 구조를 만드는 거, 이게 중요하고요. 결국은 이러한 여러 가지 일련의 활동들에 대한 부분에 필연적으로 투입이 돼야 될 부분들이 비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비용의 구조들을 우리가 한번 진지하게 생각을 해볼 필요성이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어요. 제조업을 운영하는 스타트업을 보면 뭐 다 그렇지는 않겠습니다만은 많은 기업들이 원가가 얼마 정도 들어가는지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음료를 한 캔 혹은 한 병 만드는 회사가 이 한 병의 음료를 만들기 위해서 얼마의 원가가 들어가는지를 파악을 하지 못하게 되면 100원의 비용을 들여서 만든 제품을 80원에 판매할 수 있는 그러한 아주 정말 어떻게 보면 바보 같은 짓을 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품이나 서비스를 개발하고 실제로 제품화해서 만들어서 그것을 판매하는 데 따른 여러 가지 비용들을 우리가 종합적으로 한번 정리를 하고 그런 것들을 추산해 볼 필요성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비용에 대한 구조들을 명확히 파악한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제품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어느 만큼의 비용을 썼는지가 파악이 되어야만 몇 퍼센트 정도의 이윤을 우리가 창출해내면서 가격을 설정할 수 있느냐에 대한 가격 전략이 비로소 나오게 되기 때문에 비용을 추산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 비용을 추산하는 게 회사에 뭐 소요되는 비용이라고 해서 굉장히 복잡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조금 좀 쉽게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들 뭐 한 달 용돈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수도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용돈이 예를 들어서 뭐 20만 원이다 라고 했을 때 내가 그 용돈을 가지고 여러 생활비들을 쓰시게 될 겁니다. 뭐 음식을 사서 식당을 이용할 수도 있을 것이고요.
교통비, 학교를 뭐 다니시거나 회사를 다니시거나 할 때 이런 교통비가 수반될 수도 있을 것이고요. 그다음에 뭐 커피를 한 잔 또 드실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데 따른 여러 비용들이 이제 내가 생활에 소요되는 비용들이 될 수 있겠죠. 그런 비용들을 다 제하고 나왔을 때 용돈 대비해서 얼마 정도의 이익이 남았는지 이 부분, 그 이익을 저축을 할지 내가 좀 뭔가 나에게 보상을 하는 차원에서 여행 경비로 사용할지 이런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회사 입장에서도 일정 부분 수익이 나게 될 것이고요. 그 수익에 소요되는 여러 가지 비용들을 제하고 났을 때 얼마 정도의 순이익을 창출해낼 수 있느냐가 회사들이 매번 고민하는 그러한 요소들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비용을 낮추고 그리고 이 수익을 높이는 이러한 방안들을 끊임없이 고민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비용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좀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비용을 구성하는 한 두 가지의 큰 카테고리가 있으리라 생각이 들어요. 첫 번째는 고정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변동비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고정비가 과연 뭐냐? 고정비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필연적으로 갖추어야 될, 투입되어야 될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식품을 제조하는 회사라고 한다면 식품 제조와 관련된 공간, 뭐 공장이 될 수가 있겠죠. 그 공간 안에다가 이 식품 제조와 관련된 시설들, 설비가 될 수 있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일단 갖추어 놓아야만 식품을 제조할 수 있는 체계가 갖추어지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것은 뭐 어쨌든 뭐 매출에 상관없이 기본적으로 고정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비용을 일컫는 용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비즈니스에 있어서 큰 카테고리 안에서의 고정비는 어떤 부분으로 얼마만큼이 필요한지 이 부분을 좀 명확히 파악해야 될 필요성이 있으리라 생각이 들고요. 변동비라고 하는 것은 어떤 제품을 제조해내는 것에 따라서 투여되는 비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장을 다 설립해서 시설을 구축해 놓고 이 고정비가 어느 정도 투입이 된 상황에서 예를 들어 뭐 음료 제품을 만들어낼 때 투여되는 여러 가지 비용들이 있을 수 있겠죠. 여러 패키지 비용이라든가 원료 비용들이 들어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다음에 거기에 소요되는 여러 인력에 따른 인건비라든가 뭐 우리가 종합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판매비와 관리비, 뭐 전기세, 수도료, 업무 추진비, 소모품비 관련된 여러 가지 부분들이 변동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무언가 물건이 잘 팔려서 비용 투입이 계속 늘어나게 되면은 변동비가 급격히 증가할 수 있을 것이고요. 사업이 잘 안 돼서 원료 투입될 요소가 별로 없어. 물건을 만들어내지도 못할 뿐더러 팔리지도 않아. 그렇게 되면 변동비는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는 방안들이 될 수가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어떤 매출에 연동해서 비용이 투입되는 것이 변동비의 항목들이 될 수 있을 것이고, 고정비는 이 사업에 기본적으로 세팅을 하거나 시스템을 구축해야 되는 그러한 비용이 되겠다라고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비용을 추산하는데 뭐 여러 가지 방식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우리는 지금 뭐 회계와 관련된 세무와 관련된 이러한 강의가 되지는 않겠습니다만은 회사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재무제표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재무제표는 이 회사의 여러 매출이라든가 그 매출을 올리기 위해서 소요되는 여러 가지 비용에 대한 그러한 데이터들을 1년을 딱 기준점으로 해가지고 종합적으로 합산해 놓은
하나의 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재무제표를 우리가 한번 보실 수가 있겠고요. 회사를 운영을 하시거나 기업을 뭐 창업을 하셨을 때는 재무제표를 모르신다라고 해서 그냥 나는 뭐 회계 전공을 안 했으니까 몰라라고 그냥 치부하기에는 너무나 중요한 부분들이 있다. 그래서 재무제표에 좀 공부를 하실 필요성도 있고 재무제표의 여러 가지 그 지표를 구성하는 요소들에 대한 이해들이 필요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드는데요. 그 재무제표를 구성하는 것 중에 뭐 재무상태표라는 게 있고요. 손익계산서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는 이 비용을 추산함에 있어서 손익계산서의 구성과 관련된 범위라든가 구성과 관련된 요소들을 살펴볼 필요성이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손익계산서는 1년 동안 이 회사가 얼마의 매출을 올렸으며 그 매출을 올리기 위해서 투여된 비용이 얼마인지, 어떤 항목에서 얼마가 투여가 됐는지, 그다음에 최종적으로 매출과 대비해서 비용을 뺐을 때 최종적으로 이익이 남는 당기 순이익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여지는지 이런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정리해 놓은 표입니다. 그래서 손익계산서 정도는 회계를 전공하지 않았다 손 치더라도 뭐 이렇게 표를 보시면 아마 이해하시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으실 수 있다라는 개념에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더더욱이나 우리 회사의 비용 구조를 추산함에 있어서 이 손익계산서의 구조들에 입각해서 우리가 매출을 올리는 데 있어서의 여러 가지 비용들이 어느 항목에 얼마 정도가 소요됐는지를 한번 정리하는 것도 원가를 추산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의미가 있을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매출의 추산, 뭐 물론 중요한 부분들이 있겠지만 이 매출을 올리기 위해서 매출 원가라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뭐 제품을 제조하거나 하는 데 있어서 들어가는 원가가 되겠죠. 음료를 제조한다라고 했을 때는 음료를 만들기 위한 원재료들에 따른 여러 가지 비용들이 제조 원가가 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를 빼게 되면 매출 총이익이라는 개념이 나오는데요. 요거는 이제 한번 상식적으로 그냥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고요. 이 매출 총이익이 우리의 이익은 아니죠. 매출 원가에서 또 소요되는 비용들이 다양하게 구성이 되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를 뺀 매출 총이익이 최종 이익이 아닌 이상은 또 어느 비용들이 들어갔는지를 추산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매출 총이익에서 판매비와 관리비라는 것을 빼게 되면 영업이익이라는 개념이 나오게 됩니다. 이 판매비와 관리비는 여러분들이 뭐 상식적으로 이해하시듯이 인건비, 그죠? 종업원을 채용하면 인건비가 이제 투입이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업무 추진비, 그 다음에 뭐 전기료라든가 뭐 가스료, 수도료라는 각종 공과금들, 이런 부분들이 다 판매비와 관리비의 영역에 소요됩니다. 그래서 판관비라고 우리가 흔히들 얘기하는데요. 이 판매비와 관리비가 얼마 정도 들어갔는지를 한번 추산해 보실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사실은 원가를 추산하는 데 있어서 매출 원가만을 생각하면 그것은 바르지 않고요. 매출 원가를 뺀 매출 총이익에서 판매비와 관리비가 얼마 정도 투여가 됐는지 이거를 빼줘야만 비로소 영업이익이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우리 여러분들 신문이나 어떤 보도들을 보면 어떤 대기업의 1사분기 영업이익이 3,500억 원이다라고 나오는 보도가 있다라고 하면 이 회사가 매출을 5천억 원을 올렸는데 여기에 매출 원가와 판매비와 관리비를 뺀 영업이익이 3,500억 원이구나. 그러면 많이 남겼네. 이런 식의 좀 이해가 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영업이익이 최종이익이냐? 이건 또 아닐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영업과 관련된 부분 외에 어떤 수익이 발생할 수 있어요. 어떤 공간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공간을 세를 다른 분한테 임대를 줬다라고 하면
그러한 임대 수익 같은 거는 우리가 뭐 음료를 제조하는 데 있어서 들어간 어떤 비용들이 아니고 이런 어떤 부분에서 영업에 관계 없는 부분에 있어서의 발생된 수익이 될 수 있는 것이고 또 영업에 관계 없는 부분에서 비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수익을 더해주고 비용을 빼주고 뭐 이렇게 되면 경상이익이라는 개념이 나오고요. 최종적으로 우리가 법인세라든가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매출이 있게 되면. 그래서 그러한 세금들을 최종적으로 공제한 다음에 나오게 되는 것이 당기 순이익이 됩니다. 그래서 매출에서 매출 원가를 빼주고 판매비와 관리비를 빼면 영업이익이라는 개념이 나오게 되고 영업이익에서 이 법인세라든가 여러 세금과 관련된 비용들을 차감하게 되면 비로소 당기 순이익이라는 아주 최종적으로 남은 순이익이 나게 되는데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비용을 추산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을 수 있지만 재무제표를 구성하는 손익계산서 항목 내지는 구조에 입각해서 우리가 비용을 추산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아울러 드려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의 비즈니스에 있어서 비용의 구조는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를 한번 종합정리장에다가 항목별로 하나하나 좀 분석을 해볼 필요성은 분명히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시간에 학습한 내용을 퀴즈를 통해 확인해 보세요. 이번 시간에 학습한 내용을 정리해 보세요.